황당한 소식입니다. 은행들이 민생금융 지원 방안으로 5% 넘은 이자만 캐시백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참 많은데요.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서울경제가요, 오늘 은행권, 소상공인 대출금리 5% 넘으면 캐시백, 이런 이제는 기사를 냈습니다. 다른 신문사들도 이 기사를 참고해서 보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자, 내용을 좀 요약해봤습니다. 서울경제 29일자 단독 보도인데요. 자, TF에서는, 태스크포스에서는 대출 금리가 5% 이상인 차주를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TF가 뭐죠? 은행연합회, 은행들, 그 다음에 금융위, 여기서 이제 모여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떻게 도와줄까? 이거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서 대출 금리가 5% 이상인 차주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겠다. 이게 나왔다. 이렇게 전해졌고, 자, 차주가 보유한 대출의 금리가 내년 기준점을 넘어서면 발생한 이자의 일정분을 이듬해인 2025년에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대로 된다 그러면 진짜 황당한 거죠.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문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보유한 대출의 금리가 내년 기준점을 넘어서면 발생한 이자의 일정 부분을 이듬해인 2025년에 환급해준대요. 자, 이거는 좀 이따 제가 문제점 지적해 드릴게요. 자, 가령 차주가 7%의 금리로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자 가운데 5% 이상으로 부담한 200만 원의 일부를 다음 해에 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7%야. 그럼 뭐예요? 700만 원 아닙니까? 1억 원에. 그죠? 연 7%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는 5% 이상이니까 700만 원에서 500만 원 빼는 거죠. 그래서 200만 원에 대한, 이 200만 원에 대한 것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다음 해에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됐다고 해요. 혜택 범위는 기존 보유 대출입니다. 신규 대출이 아니에요. 기존 보유 대출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TF는 매주 회의를 열어 연내 상생금융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하고요. 금융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대로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자, 첫 번째, 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 중 5% 이상자가 과연 얼마가 되냐 이거예요. 1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정도의 소상공인이라면요, 고신용자 아니면은 담보물이 많은 사람들일 겁니다. 이들은요, 5% 넘는 금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정작 5% 넘는 금리는요, 2금융권에 많거든요. 2금융권에서 대출 받으신 분들. 근데 이번에 나오는 민생 방안, 상생금융 방안은 2금융권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서 1금융권이 은행에서 대출 받은 사람 중 과연 5% 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기준점이 5% 이상자만 캐시백을 해주겠대. 5% 넘는 것만. 이거 꼼수 아닌가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1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정도면은 아마 그 어려울 때 대출이 나왔다 본다 그러면 진짜 고신용자 아니면 담보물이 많으신 분들이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자가 5% 넘는 분들 많이 없을 건데, 물론 있겠죠. 하지만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변동금리인 분들은요, 내년 금리가 5% 이하로 내려가는 분들도 있을걸요? 왜 그러냐면, 자, 오늘이에요.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에서 뭐 했죠? 기준금리 동결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야, 이제 금리 인상 시기는 끝났어 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해요. 바로 지금 대출 이자에 대해서 이제는 대출 금리가 이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년도는요, 핵심은 뭐냐면 언제 금리가 올라갈까 이게 아니에요. 2023년도 핵심은 뭐였어요? 언제까지 금리가 올라갈까? 올라가는 추세예요.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2022년, 2023년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2024년은 금리 언제 떨어지지?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 해예요. 지금 미국에는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보면 패드워치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에 대해서 예상을 해요. 확률 게임을 합니다. 내년 5월에 FOMC 회의에서
연준에서, 미국 연준에서 빠르면 5월에 첫 금리 인하가 일어날 거야 라고 보는 확률이 지금 50%가 넘어가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무슨 얘기냐면 내년에 5월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도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년에는요, 언제 금리가 내려가지? 이거를 보는 해예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시장금리가 먼저 반응합니다. 먼저 내려요, 먼저.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먼저 내려갈 거예요. 만약에 내린다 그러면. 금리가 이제 내려갈 때예요, 일단. 은행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예상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내년 기준점을 넘어서면, 금리가 내년 기준점을 넘어서면 발생한 그 이자분에 언제? 2025년에 환급해 준대요. 사실 제가 영상을요, 지금 여러 번 찍습니다. 하도 열받아갖고 너무 세게 한 것 같아서 다시 지우고 막 이랬어요. 아니,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제 기준으로는. 5% 넘는 차주가 과연 몇 명이 될 거며, 1금융권에서. 또 한 가지, 야, 금리가 인하 시즌인데 내년 기준점으로 잡으면, 아니 그러면 5%에서 내려가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분들은 아무런 뭐 없어요, 진짜. 꼼수죠. 은행들 입장에서는 돈이 덜 나가는 게 좋겠죠, 당연히. 안 그런가요?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돈이 덜 나가야 돼. 아니, 너무 소상공인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거 보면 화가 나. 소상공인들 모를 것 같습니까? 이런 거? 꼼수를? 아니, 나는 너무 황당한 게, 저는 기존의 대출에 대해서 뭔가 캐시백을 해줄 줄 알았어요. 예, 우리가 2023년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2025년에 환급을 해주면 폐업하면 어떡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전에 난 너무 못 버텨서 폐업을 했어. 그거 안 해줄 거 아닙니까 또. 기존 보유 대출로 한정될 것인데, 그것도 아니 2025년에 환급해 주겠다? 나 진짜 솔직히 이거 좀 모르겠어요. 네,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진짜. 저는 그래요, 제 기준으로는. 제가 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너무 흥분할까봐 또. 결국 5% 이하 대출자는 아무 상승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행권에서 만약에 이대로 오늘 그 서울경제가 보도한 대로만 만약 이대로 진짜 진행되면 진짜 5% 넘는 분들은 뭐 그러니까 5% 이하이신 분들은 아무런 뭐 진짜 혜택 받는 거 뭐 상승 효과 전혀 없습니다, 진짜. 그것도 5% 조금 넘으신 분들은 내년에 분명히 금리 내려갈 텐데 어차피 5% 이하로 떨어지신 분들도 생길 거라고요. 이런 분들 혜택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대출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대출이 뭐야? 7% 넘어가는 거를 현행은 그렇습니다. 현행은 7% 넘어가는 거를 5.5%로 낮춰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의 이 대한대출이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게, 하고 있는 게, 물론 이거는 이제는 뭐 이 대상폭을 좀 낮춰줄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어쨌든 간에 둘 다 은행권이나 정부나 5% 이하이신 대출 받으신 분들은 진짜 아무 상승 효과 없어요. 제가 열받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욕은 욕대로 다 먹어. 무슨 뭐 소상공인만 도와주냐, 자영업자만 도와주냐, 욕은 욕대로 다 먹어. 근데 나는 받은 게 없어. 아니 진짜 내가 무슨 상생금융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뭔가 받았어 내가. 그럼 뭐 주위에서 욕해. 그러면 그래 내가 받았으니까 욕이라도 먹겠어요. 근데 뭐 진짜 뭐 내가 진짜 말은 말해야지 진짜. 너무 흥분한다 오늘 또. 아무것도 뭐 혜택 받은 것도 없는데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런 게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란 얘기예요. 이대로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대로 되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대로 흐르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 걸고 넘어져야 은행권에서도 이거 소상공인 분들이 이렇게 되면 반발이 심하겠구나 라고 해서 뭔가 다른 아이디어를 내겠죠. 야, 결국 나온 게 이런 아이디어라면 진짜 너무 실망입니다. 결국 은행권에서 TF에서 나왔던 결론이 이거였다, 이게 결정해진다? 그러면 저는 너무 실망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은행들의 꼼수죠.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분들 똑똑해요. 여러분 이런 거에 여러분 찬성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진짜 화가 납니다, 개인적으로.
칭찬 많이 하거든요. 저 진짜 뭐 잘하는 건 잘한다고 막 물개박수 치잖아요. 저는 진짜 그래요. 잘한 건 잘한다 해야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잘한 거는 막 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뻔히 꼼수가 보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대로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거는 꼼수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고, 물론 은행권의 어려움은 압니다. 예. 상당하겠죠. 아까처럼 1인당 200만 원씩 한다 그러면 은행권들도 막대한 출혈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꼼수를 생각한 것 같은데, 그거는 차라리 그냥 상생금융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뭐가 상생입니까? 이게. 화가 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행을 쪼기 위해서 뭐 은행을 비판하게 사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소상공인 관점에서, 자영업자 중심에서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말이 상생금융이면 상생금융답게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단순히 뭐 은행권을 쪼기 위해서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 말아주시면 좋겠고,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상생금융자를 띄시고 그냥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당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로 상생금융이라는 말을 쓸 거면 정말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원하는 방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성 있는 좀 방안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최대 피해를 최소화해야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그동안 그분들이 냈던 이자로 막대한 수익을 누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오늘 제가 또 흥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칭찬할 건 많이 칭찬합니다. 은행들도 잘하는 거 있고요. 뭐 정말 많아요. 많은데 조금만 더 신경 써달라는 표현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 말아주세요. 뭐 이거는 그냥 정해진 건 아니다. 그냥 신문사에서 이제 정보통을 통해서 TF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제 보도화했겠죠. 그래서 뭐 아까 그 금융위 관계자 말처럼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절대 이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흥분해서 좀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누가 소상공인 분들의 이야기를 대변합니까? 저는 막중한 그 부담감이 솔직히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오늘도 우리 또 여정 가족님 분이 또 댓글 주셨는데 그 카페에서 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이게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카페에 가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저 앞에만 좀 읽었는데요. 이게 푸시가 와서 아직 길게는 다 못 읽었는데, 어느 분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여정님께서 절대 나쁜 생각 갖지 말아라. 나쁜 생각 갖지 말아라.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술을 먹고 나쁜 생각을 이제 가졌던 적이 있는데, 여정님께서 이제는 절대 나쁜 생각 갖지 말아라. 가족 생각하셔라. 그런 얘기 하셔서 정신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카페에다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좀 이따가 읽어보려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막중한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서 이런 것도 지적을 해줘야죠, 제가.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은행들이 이런 꼼수를 쓰면 안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어떤 분들 그러세요. 속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다. 그쵸. 소상공인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이게 은행들이 꼼수라는 거를 아마 소상공인분들이 딱 보면 아실 거예요. 그거를 이제는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 대신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소상공인이 당사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남겨주시고요. 너무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지금.
상생금융 방안이 좋게 나와야 내년도 그 총선 전에도 정치권에서 또 이렇게 소상공인 내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대로 흐지부지 되면은 절대 안 되는 게 지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생금융방 나왔을 때 되게 환영했었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잘한 거는 제가 정말 잘한다고 그러거든요. 상생금융방 내겠대요. 잘한 거죠. 예, 그런 건 막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용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유, 쟤 오늘 너무 흥분했다. 예, 아무튼 우리 여정가족님들, 예, 힘내시고요. 잘 되실 겁니다. 뭐 잘 되라고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힘내시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되실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좋은 일이 돌아와요. 2024년은 확실히 이제는 금리가 인하되는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시고요. 조금만 더 버티시고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 잘 되실 겁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옆에서 늘 여러분 곁에 있잖아요. 그죠? 정말 그런 생각, 제가 얘기가 좀 길어지네. 계속 그런 생각해요. 내가 방송 안 하면 괜히 불안해하실 분이 계실까봐 그런 또 책임감도 있어요, 솔직히. 예.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에는. 내가 오늘 방송 진짜 힘들 때가 있거든요. 너무 스케줄 바쁘고 막 이러면, 와, 이거 아시잖아요. 유튜브 방송 하나 만드는데 되게 시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와, 이게 너무 힘들어갖고, 이 방송, 또 오늘 또 소식도 있고 막 이런데, 이게 힘들어. 근데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오늘 방송 안 하면 괜히,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괜히 또, 나쁜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고, 매일매일 보시는 분 너무 많으신데, 제 방송 계속 보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매일매일.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로 안심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도 되고 매일매일 봅니다 이런 분도 많으신데 안 하면 실망을 드릴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불안해하실까봐. 예. 늘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을 내달라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도 이렇게 여러분 곁에 여러분 힘내세요 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더 버티시고 더 힘을 내어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 내일 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저 또 이렇게 좀 마음이 짠해져서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